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랠리입니다. 오늘 상한가랠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10년 만에 온 기회, 대폭락이 오기 전에 이것 사모으세요. 큰돈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시에 하나씩 위험의 신호가 나오기 시작한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사 모아야지 이런 증시에서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그에 따른 힌트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고 어떻게 이것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을지 그리고 그 흐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산들을 매수해야 될지 힌트를 준비해 봤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얻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오늘의 내용도 전달해 드리지만 추가적으로 증시가 좀 조정받고 나면 매일 매력적으로 매집할 만한 종목들도 좀 필요하겠죠. 유리급한 액침 냉각 자료집부터 시작해서 최근 잘 움직이고 있는 AI 로봇 기업들까지 한눈에 보기 좋게 관련된 종목과 자료집을 준비해 놨습니다.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우리 9만 4천 명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끔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최근 한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이 10년 만에 연칠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금융위기 당시 그때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끌어올랐던 계속해서 상승했었던 카드 연체율하고 굉장히 비슷한 수치까지 나온 거예요. 경기 침체와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 악화로 카드 연체율이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자영업자와 개인 사업자들의 신용불량 위기에 몰리고 있다. 다양한 카드사들의 주요 카드사 연체율이 작년 대비 상승했으며 특히 고금리 카드 대출 부담이 연체율 상승에 기여했다. 카드론 잔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금융권 대출을 받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지금 이자가 꽤 높은 편이죠. 다중채무 개인 사업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해서 전체 대출의 61.3%를 차지하면서 금융 부실 위험이 재점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 경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게 경제가 좀 안 좋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바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 근데 하나씩 터져나가는 게 있죠. 바로 한국의 건설사들, 지방 부동산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건설사들이 파산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2년간 건설사 부도와 법정 관리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사업장이 33곳에 달하며 규모는 2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아파트 공사가 싹 멈췄어요. 이걸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걸 안고 이제 건설사들이 다 파산하는 거. 그리고 파산한 이 아파트들은 경매로 넘어가는 거. 경매도 넘어가지 않게 되면 국가가 책임지고 뭐 나중에는 매수해 주는 경우도 있죠. 그건 뭐 근데 완전 마지막이고 일단은 최종적으로 일단 경매로 넘어가는 정도까지는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사업성이 낮은 임대형 아파트 현장에서 공사 중단이 작년 2배로 급증해서 사고액도 2.6배로 늘어났다. 2023년도 이후 건설사 폐업 신고와 부도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사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허그는 시행사나 시공사 상황에 따라 공장을 매각하거나 시공사를 변경해서 공사를 재개하고 있어서 개인 전세 보증금과 달리 즉시 전액이 변대지지 않는다. 굉장히 많은 고통을 서민들한테 또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7월 스트레스 지금 DSR이 시행되기 직전인데요. 이게 여태까지 시행이 1차, 2차까지 됐고 3단계 지금 스트레스 DSR이 시행될 예정인데 뭐 요걸 정말 간단하게 해드리면 대출 안 나오게 하는 겁니다. 대출이 안 나오게 하면은 위에서 터져나가는 연속해서 터져나오는 물건들이 처리가 민간에서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씩 쌓여 나가다가 특히나 지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채권을 발행했었던 뭐 제2금융권, 제3금융권까지 터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특히나 이제 말이 많죠. 새마을금고 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뭐 금융 위기가 온다, 경제 위기가 온다, 정말 폭락이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이거 한국의 문제만으로 터지진 않을 것 같고요. 미국의 문제가 터지면서 한국의 문제도 부각되면서 같이 터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자, 그럼 미국에서는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느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108년 만에 무디스가 뭐 이건 최근에 많이 설명드렸죠.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로 강등하자 달러 가치와 미국 주가 지수 선물이 하락하고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30년 미국 국채 금리는 장중 5%를 돌파했다. 뭐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채권도 팔았다는 얘기예요. 미국 주식시장 선물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미국 주식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이라는 자산 자체를 싹 다 팔고 나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문가들은 이번 강등을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와 정치 재점화 가능성으로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우리가 불편한 진실들 여태까지 좀 덮어놨던 부분들이 다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여태까지는 이제 관세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다시 성장할 거야라는 분위기에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분위기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그래서 최근에 신용등급 강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채권 금리, 사람들이 막 미국 채권을 안 사고 미국 채권을 매도하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왜 이것 자체로 왜 문제이냐라고 하면 이게 올라가면 곧 다가오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은 TGA 잔고가 빠르게 줄어간 중입니다. 현재 5천억 달러 이하로 내려왔거든요. 보통 매 분기만 한 8,500억 달러를 목표로 해서 모아야 되는데 8,500억 달러가 미국 재무부에 쌓여 있어야 됩니다. 8,500억 달러 정도가 잘 안 보이네요. 그죠? 8,500억 달러 정도가 쌓여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5천억 달러도 안 되는 물량이 현재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이 괴리가 생겼냐라고 하면 원래 통장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라고 하면 이 지금 부채 한도가 막혀 있거든요. 채권을 더 발행해서 이 잔고를 채워놨어야 되는데 채워낼 수 없게 된 겁니다. 왜? 채권을 찍을 수 없으니까. 부채 한도가 걸려 있으니까 채권을 더 찍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죠. 이런 곡간을 다시 채워 넣기 위해서는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이루어질 것 같냐라고 하면 7월에서 8월 정도에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이는데요.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 상향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르면 7월 중순 디폴트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쌓아 놓는 건 이제 뭐 그 쌓아 놓는 거고 일단 있는 자금까지도 말라가게 되면서 이제 국가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단계까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까지는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달, 8월달 부채 한도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자체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결국 협상이 완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결국 갈등은 있겠지만 항상 역사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은 됐거든요. 근데 협상이 된 다음이 문제예요. 왜냐면 협상 이후에 평균적으로 여태까지 목표치를 보면 못해도 한 8천억 달러 혹은 8,500억 달러까지 빈자금을 채워야 되거든요. 이게 국가가 목표니까 항상 여기 정도까지 자금을 채워놔야 됩니다. 다시. 근데 이게 바닥에 있는 현재 자금을 단기간에 이 8,500억 달러에서 8천억 달러까지 채워 넣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채권 발행이 많아져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죠.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안 그래도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되면서 미국의 채권들도 다들 팔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다들 채권을 파는 가운데 채권 발행을 더 해요. 더 사줄 사람이 없는데 더 채권 발행을 더 많이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게 채권 금리가 튀어오르기 시작하겠죠. 미국의 신뢰도가 깎였으니까 사는 사람은 많지 않고 하니까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이제 발행이 잘 안 될 거니까 계속 채권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더 큰 문제가 또 뭐냐면 미국은 매년 이자를 줘야 됩니다. 전 세계 채권을 들고 있는 자들한테 다 돈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역시나 더 비싸게 채권이 발행되게 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더 비싼 이자 비용을 내야 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커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위에서 보셨던 대로 한국의 스트레스 지수도 마침 이제 한국의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미국 안 그래도 연체율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터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현재 보여지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면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새로운 채권 매수 수요를 만드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채권을 많이 매수하는 자들은 미국의 은행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은행들의 규제를 풀어가지고 채권 매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현재 유도해 줄 것으로 보여요. 미국 규제 당국은 대형은행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몇 개월 내에 완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은행 자본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은행들은 SLR 규제가 국채 등 저위험 자산도 불이익을 줘서 유동성 공급을 저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미국 국채 매입 여력이 커진다. 보이시죠? 그리고 차입 비용은 줄으며 국채 거래 시장에서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당국은 국채와 지급중기부금을 자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은행들은 2조 달러의 자산 운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이 현재 TJ 잔고의 말라감과 동시에 현재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지고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남았던 이 빈자리 채권들 채권 발행이 대량으로 이어질 때 채권을 매수해 주는 역할을 은행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이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딱딱 떨어져서 진행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하락에 어떤 부양책을 펼치거나 어떤 규제를 완화시키려면 명분이 필요해요. 아, 문제가 있구나. 라는 명분. 이 명분이 있어야지만이 이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기 대침체를 만들 수 있는 악재가 나오고 나서야 뭐 양적 부양이든 부양책을 펼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다양한 돈을 유동성을 뿌려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물론 뭐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하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역사적으로 항상 모든 정책들,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은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방식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이 정책으로 위에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은행 규제 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국내에도 부채가 너무 많이 쌓여서 7월은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개인도 그리고 부동산도 특히나 지방 부동산들, 지방 부동산에 대출을 때려준 은행들, 부실 은행들도 다 터져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것만으로 문제가 터진다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시작이 되는 건 바로 미국의 부채 문제가 커지면서 이 부채 문제에 대한 인식들이 한국에도 미국에도 다 주목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부채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7, 8월 부채 한도 협상으로 추가 채권 발행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어날 거고요. 뭐 대충 지금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못해도 한 4천억 달러 정도는 발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채권이 갑자기 발행되면은 채권 시장에 매수자가 있어야 되는데 매수자가 없으니까 문제가 터지겠죠. 그와 동시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은행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미국의 신뢰도가 한 번 더 하락하고 미국의 금융시장에 한 번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만한 상황 규제 완화가 되기 전까지는 저는 그래서 파운드라든가 엔화를 공략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의 달러 자체가 신용도가 좀 흔들리면서 그 빈자리를 비교적 파운드와 엔화가 메꿔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파운드 엔화를 잘 사두시면 매력적인 파운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엔화가 유일하게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현재 국가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엔화를 좀 잠시 사 두셨다가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가 터질 동안에 안전하게 안전하게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지고 있으시되 추가적으로 환적인 수익 차익 실현도 이룰 수 있으니까 엔을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엔화로 환전 혹은 엔화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투자 상품을 거래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 환전이야 뭐 은행에서 어디든지 문의를 하시면 어디든지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이런 문제가 끝나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면 무슨 주식을 찍어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그때부터는 금융지주 기업들 중에 자사주를 가장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매입을 이미 하고 있는 KB금융지주를 공략하시는 게 매우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문제가 꽤나 많이 해결되고 나면 괜찮아 보입니다. 특히나 KB금융지주는 이 지방부동산에 대한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현재 은행들 중에서는 가장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뭐 우리나라 3대 은행, 4대 은행 같은 경우는 딱히 큰 문제는 없어요. 지방부동산 비중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KB금융지주가 워낙에 좀 보수적으로 발행하는 편이라서 KB금융지주가 이번에 한국에 문제가 터져도 문제 피해가 좀 덜할 것이고,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채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 채권 문제도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KB금융지주 같은 은행 기업들이 다시 한번 매력적인 상황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이렇게 대응합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파운드 혹은 엔화, 특히 저는 엔화를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얼추 해결된 다음부터는 KB금융지주 같은 기업들도 매력적이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전략에 맞춰서 공략하시는 방법을 좀 선택하시면 훨씬 더 좋은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략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직 저는 뭐 상승에 대한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한국에 뭐 지금 현재 6월 달에 중요한 이슈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상승 동력도 아예 끝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6월에서 7월까지는 그래도 증시가 뭐 떨어지기 급락하기보다는 그래도 횡보 정도는 하거나 살짝 밀려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냐면 분할 매도로 대응하세요.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는 거 그냥 원화 들고 계시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원화도 뭐 나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에도 문제가 꽤나 터질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한 투자를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다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한국 지금 이제 금융지주, 국내 이제 금융지주 기업들 중에는 가장 안정적인 기업이 KB금융지주 쪽으로 보이니까 이쪽으로 주도주 쪽을 좀 선택하셔서 거래하시면 훨씬 더 좋은 대응이 될 수 있을 거라 말씀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보면 마치 7월 달에 무조건 뭐 문제가 터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의도에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세상의 이야기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근데 모든 신호가 7월에 모이고 있고, 항상 7월에 모이고 있으면 보통 6월 달부터 먼저 조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요. 좀 보수적으로 거래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영상에 말씀드린 겁니다. 꼭 제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현금 비중을 늘리시면 좋겠다라는 것 정도는 꼭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훨씬 더 좋은 대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바뀌면 바로바로 다른 대응을 해드릴 수 있도록 영상들도 주기적으로 이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특히나 시장 관련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추가 업데이트를 원하시면 구독 버튼 누르시고 다음 올라오신 영상도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항상 주식은 우리가 예측이 아닙니다. 대응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보는 것은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예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대응 방법에 좀 더 집중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판단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간단하게 마무리해 봤고요. 추가적인 더 좋은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눌림목에서 담을 만한 종목, 로봇 관련 종목,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자료집 준비해 놨으니까 해당 자료집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해당 자료집들을 받아갈 수 있는데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는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 뭐 아이폰 뭐 혹은 뭐 삼성 핸드폰 전부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모든 곳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핸드폰 번호 없이도 깔끔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게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 아이디 만드시고, 해당 어플리케이션 크게 4가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배 급등 자료집. 2배 급등 자료집이라고 밑에 왼쪽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자료집들 고퀄리티로 만들어서 내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시장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 한 80% 정도의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약입니다. 시장에 따라 좀 다릅니다. 약 80% 평균적인 수익이 다 욕심 없이 우리가 목표를 바라보신다면 단기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매번 드리고 있고요.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그리고 매일 아침 주요 뉴스
플러스 관련주 정리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정리 자료까지 여러분들께 매일 장 마감한 뒤에 강력한 종목을 모아서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추천주, 단기 차트 수십 개, 수백 개 다 돌려보고 괜찮아 보이는 거. 그리고 아침 시장 주요 뉴스에서 매일 수십 개의 뉴스들 중에서 괜찮은 뉴스, 그들 중에서 또 관련된 종목 정리해서, 그리고 테마주 정리 자료라고 오늘 장이 끝나고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테마 정리해서, 그리고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주기적으로 시장에서 주도할 만한, 꼭 집중해봐서 집중하고 지켜봐야 될 만한 종목들을 모아놓은 자료집까지 여러분께 무료로 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어플리케이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는 지금 이제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설치 버튼이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급등추천주 시황글 포착 자료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료들 싹 다 있는 거죠, 그죠? 간단하게 보시면 두 배 급등 자료집, 급등추천주는 여기 밑에 보시면 급등추천주에서 드리고 있고요. 아침 시황 뉴스 같은 경우에는 장전 시황에서 드리고 있고요. 테마주 정리 자료는 급등 포착 자료에서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이 세 개의 컨텐츠 다 보시면 돼요. 위에 있는 메뉴를 이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매일매일 시장에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매일 차트 예쁜 종목들 매일매일 드리죠. 차트 종목들 뭐 항상 모든 주식이 다 수익 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확률 높게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다 제시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계신 거 보시고, 그리고 장 자료집 있죠. 공직을 네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자료집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반도체, AI 로봇 다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한 거 다운로드 받아 보시고요. 그리고 공직을 보시면 무료 카톡방도 이번에 새롭게 오픈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왼쪽 하단에 하트 버튼 쭉 내려보시면 하트 버튼 누르시고, 지금 현재 5월 20일 오후 8시에 제가 잠깐 선착순 200명만 한정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고요. 글 다 읽어보신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장전 시황에서는 오늘 아침에 전일자 상승 해외 시장은 어땠고 왜 그랬고,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 종목 보통 다음 날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브라질에서 터진 고병원성 지금 현재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큰 악재였죠. 이슈가 나왔죠. 이슈였죠. 그죠. 그러면서 관련된 닭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굉장히 관련 종목들 많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짚어드리고 있고요. 장이 끝나고 장마감 한 다음에 오늘 가장 강하게 올라간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받아갈 수 있게 싹 정리해서 매일매일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100% 무료입니다. 받아가시면 안녕하세요. 좋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걔 가끔 가다가 이거 무료로 드리니까 나중에 왜 무료로 주냐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무료로 주냐? 이거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이거 무료로 주는 건 뒷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이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사람 잘 안 믿거든요. 근데 왜 무료로 주냐라고 하면 저한테 도움이 돼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 자신을 홍보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건 원래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드리지 않아도 원래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주식시장에서 2배, 3배 올라갈 만한 유망한 종목들 미리미리 골라둔 거, 미리미리 골라놔야 이들 중에 다 가지는 않겠죠, 당연히. 미리미리 골라놔야, 근데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내가 왜 움직이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매수해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걸 미리미리 정리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집을 만들고 매일매일 차트가 잘 움직이는 종목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잘 움직이는 종목들. 그 이유들을 시장을 계속 추적하기 위해서 매일 차트를 돌려보는 과정 속에서 단기 급등 종목들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시장의 주요 뉴스, 뭐 당연히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꼭 관련주 어떤 종목 움직이는지 당연한 얘기고요. 오늘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들이 장이 잘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는 거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한 행동을 근데 매일 한다라는 단어를 붙이면 너무 어렵죠. 매일 1시간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누가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건강해지는 방법은 쉽고 수익의 확률 높이는 방법도 쉽습니다. 우리가 뭐 100% 확률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매일매일 한다는 건 어려워요. 저도 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무료로 여러분께 영상에서 드린다고 약속드리다 보니까 매일 1000분, 2000분씩 제 어플리케이션 봐주시잖아요.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는데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동기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동기부여를 받고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받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무료 정보를 시간을 아낄 수 있으면 이거 뭐 혼자 정리하시면 2시간 걸립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도. 요런 것들도 미리 여러분 시간을 아낄 수 있게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설명드리죠. 그래서 저는 요런 행동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100% 무료고 앞으로 바뀔 일도 없고 쓸데없는 정보도 요구하지 않고 뭐 이 핸드폰 번호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스팸 전화 이런 거 많이 받아보셨죠? 이런 거 하나도 없게 핸드폰 번호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깔끔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안심하시고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저 또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 보고 저도 다음 영상 힘내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